자,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제1작업형 유형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캘리포니아 주택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여러분 해석하는 거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굉장히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R 코딩과 관련된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부족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제1작업형 유형 강의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논리적인 해석 방법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꼭 반복 실습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주어진 캘리포니아 데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 행부터 우리 순서대로 80%까지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검정 능력 중에서 데이터 수집을 관련된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토탈 베드룸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 결집값이 있는가 봅니다. 이 결집값을 뭐로 대체합니까? 자, 토탈 베드룸 변수의 중앙값으로 대체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체 전에 이와 같은 토탈 베드룸 변수의 표준 편차와 대체 후에 표준 편차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저 보고 계신 거 R 마크다운의 출력 보고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시험장에 가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 형태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하우스라는 객체 이름으로 저장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논리적 생각을 먼저 따지자면 당연히 주어진 데이터의 첫 번째 행부터 순서대로 80%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O라는 것은 여기 행의 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하우스에 관련된 행의 수가 자, 2640개, 즉 OBS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우리는 1번서부터 몇 프로? 데이터의 80%의 데이터를 추출을 먼저 해야겠죠. 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row house라는 것은 결국에는 2640이라는 거고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부터 80번째 해당되는 행의 번호를 우리는 row num이라는 객체에 저장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는 결국에는 자, 20640 곱하기 0.8을 곱한 값의 그 수치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일까요? 자, 16,510이라는 숫자겠죠.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 추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대괄호라는 것은 위치 찾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것은 행의 수, 뒤에는 열의 수라고 의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1서부터 콜론 해당되는 로우 넘버라는 것은 16,510이잖아요. 결국에는 1행부터 16,512까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우리 하우스 1이라는 곳에 저장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동안 2번 시험을 봤지만 한 번에는 80%, 한 번은 70% 데이터를 추출하는 문제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반복 사용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 우리 파이프 연산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우리는 시험장에 가자마자 제1작업 유형이든 제2작업 유형이든 deploy할 패키지를 라이브러리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되는 데이터, 우리 그림스라는 거, 우리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함수 이용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str 함수보다는 가독성 있는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것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데이터 객체 이름 뭐로 바뀌었나요? 하우스 1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잘 해놓고 하우스 1이 아니라 하우스를 가지고 100번 검색하고 구조를 파악해봤자 여러분 시험 정답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객체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 혼동시키지 않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했던 1에서부터 80번째 해당되는 16,512 로우스를 여러분 추출해 올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 실행 결과가 자, 제대로 추출이 됐는지 더블 체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했죠? 우리 일단은 두 번째, 자, 해당되는 변수의 결집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콜 썸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easy.na라는 것은 결집값 true na false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다. 하우스 안에 결집값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열변수의 결집값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험장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노트북에 지금 인터넷이 되고 있는 실습하고 있는 여러분 환경에서는 콜썸스라는 것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 함수가 갑자기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S라는 것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자,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S가 꼭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콜썸만 해도 안 나오고요. 콜썸스 해야지만 해당되는 결과표 출력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러면 토탈 매드룸 수에 있는 변수가 결집값이 몇 개 있다? 159개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변수에는 결집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꼭 이와 같은 함수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서머리를 해서 is.na 우리 객체 이름 house1이니까 그 유무를 확인하게 되면 결과 na로 되어 있는 건 뭐로 반환한다? 자, true로 표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true가 159개고요. 여기도 159개네요. 그죠? 따라서 결집값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해당되는 토탈 매드룸 수의 결집값은 159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콜썸을 하시든 서머리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그 오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정확한 코딩을 구사하게 되면 빅분기 실기시험 시간이 결코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결측치 대체 전에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 표준 편차 구할 때 표준 편차 어떤 수치형 데이터와 관련된 함수들 뭐 평균을 구하든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든 또는 중앙값을 구하든 결집값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na.rmchu라는 인자 또는 아규먼트를 써야지만 그 값들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결집치가 아직 그 대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표준 편차는 SD 함수로 쓰게 되고, 자, 해당되는 기본 함수죠. 자, house1 해당되는 변수 토탈 베드룸 수에 우리 결집값을 제외한 표준 편차 df1은 저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저장을 하고 나서 그 값들이 제대로 출력이 되어 있는지 꼭 더블 체킹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단의 출력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 두 번째는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앙값을 알아야지 그 값을 대체를 하게 되죠. 역시 중앙값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결집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na.rmchu라는 걸 사용하고 나서 결집값을 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각각의 검정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검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집값, 우리 중앙값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436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건 마지막 번호 뭐가 있냐면요. 자, 해당되는 값들 우리는 결집값, 중앙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해당되는 코딩,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if else라는 구문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주의하실 건 easy.na 해당되는 변수가 우리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즉 결집값이면 우리 df2가 뭡니까? 해당되는 중앙값이죠.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고 그 값이 아니면 원래 있는 토탈 매드룸의 값으로 집어넣도록 해서 우리 다시 하우스1에 덮어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밑에 여러분이 하다 보면 is.na를 누락해놓고 if else문을 쓰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 머리에는 이와 같은 코딩적 사고방식이 아직 심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이와 같은 걸 넣게 되면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is.na 해당되는 열변수 이름이라는 것은 자, 이 값이 뭐일 경우에 na일 경우라는 해석하면 되겠죠. 그 값이 na이면 결집값이면 df2로 대체하고 아니면 원래 있는 값으로 집어넣으세요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또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안 돼요. 우리 deployR 패키지에 자, 이와 같이 그 코딩을 구사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결집값만 추출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혼동되어 있는 코딩 구사하지 않도록 거듭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실제 여러분이 오류가 발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변환을 해보게 되고 꼭 항상 더블 체킹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우리 결집값들을 한번 변수를 구해 보니까 여기 있던 150 몇 개의 결집값들이 삭제되고 깨끗하게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자, 결측치 대체 후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집값, 우리 바뀌었죠? 해당되는 토탈 1의 우리 베드룸에 결집값을, 우리 표준 편차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죠? 자, 이 값은 벌써 대체를 했어요. 중앙값으로, 결집값으로. 그리고 df3을 확인해 보니까 이 값이 요렇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df1, df3를 구해서 각각의 차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체 전에 표준 편차와 대체 후에 표준 편차 값을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이 결과값들을 어떤 특정 result라는 객체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자, 프린트화 시켰을 때, 이 함수를 시켰을 때 이 값이, 자, 여러분이 원하는 이 값이 출력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완벽한 정답을 구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결과값들 실제 RStudio 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RStudio 상에서 해당되는 우리 1번 케이스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1 작업형, 제2 작업형에 할 때 우리 디플라이어라는 그 패키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2 작업형을 할 때 카렉과 레시피스를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에 딱 시작을 하자마자 이와 같은 3개의 패키지, 라이브러리 하시는 거. 자, 라이브러리 할 필요 없죠. 자, 인스톨 좀 패키지는 할 필요 없고, 자, 라이브러리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getWD, setWD는 여러분 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단지 이거는 여러분 갖고 있는 PC, 노트북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작업 환경을 보니까 우리 C 드라이브 밑에 데이터라는 곳이 작업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 우리 housing.csv라는 데이터 이 폴더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house라는 곳에 저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ims란 우리 deployR 패키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 연산자 grims라는 우리 str과 똑같은 형태의 자, 구조를 파악하는 함수를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빅데이터 그 분석 기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단축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자, 일일이 하나 만들어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태로 여러분이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구조를 보니까 우리 그 R 마크다운에 관련된 내용과 똑같이 확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린 데이터를 아직 80% 추출하지 않았어요. 전체 데이터 한번 그 결집값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토탈 베드룸 수만 207개의 우리 결집값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한 서머리 함수를 돌리더라도 우리 서머리 함수는 뭐로 표현되나요? 자, 요렇게 서머리 함수를 돌려도 이렇게 우리는 결집값의 개수를 확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셋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2640개
틀릴 수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자, 데이터 수집하기에 대한 여러분 평가 검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에서 첫 번째부터 80%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해당되는 nrow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행의 수를 구하게 되고 거기서 0.8를 곱해주게 되면 그건 첫 번째에서부터 해당되는 80% 해당되는 행의 번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 16,512번이 80번째 행의 번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행의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괄호를 쓰게 되죠. 대괄호라는 것은 결국 인덱스, 자리 위치 찾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행의 번호, 뒤에 건 열의 번호예요. 자, 요게 1서부터 16,512번까지 추출을 해서 우리 하우스 1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 다 이 코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막연하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뭐 70%를 추출하거나,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갖고 있는 의미를 무엇인지 아는 거, 명확하게 여러분 정의를 내리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 우리는 16,512개를 불러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우리 결집값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썸스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봤더니만 159개의 결집값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머리를 함수를 통해서도 우리 해당되는 결집값의 개수 우리 확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측치 대체전과 대체전의 표준편차를 먼저 구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결집값이 존재하게 되니까 얘를 제외하고 순수한 해당되는 하우스 1의 토탈 베드룸 수에 우리 표준편차 구해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값은 다음과 같은 값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값을 우리는 df1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더블 체킹해서 제대로 저장이 됐구나 확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다섯 번째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게 돼요. 자, 중앙값도 역시 결집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na.rm이라는 주루라는 인자를 쓰게 되고 그 값을 df2에 저장합니다. 자, 더블 체킹 꼭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는 결집값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뭘 쓴다고요? if else라는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작업형 기초할 때 제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코딩을 구사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 교육생분들 대부분이 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10명 중에 두세 분은 이와 같은 오류를 갖고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대체를 해서 다시 토탈 베드룸 수에 우리 저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객체 이름 여러분 명확하게 구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다 만약에 다른 변수 이름, 비슷한 이름, 뭐 bedroom만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하우스 1에는 bedrooms라는 변수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 bedroom이라는 변수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점 여러분 꼭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와 같이 대체 또는 대체 후에 최종적으로 하우스 1의 결집값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엔 제대로 대체가 됐구나. 왜? 여기 숫자가 0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NA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결측치 대체하고 난 다음에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NA.RM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결집값이 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A.RM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해당되는 값 구했고요. 우리 원하고자 하는 것은 df1과 df2를 뺀 값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값 확인해 보니까 자, 1.9 얼마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우리 여러분 1타입 유형에서는 이렇게 특정 정해져 있어요. 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했을 때 이 값이 나오게 되면 정답안 처리해서 여러분 득점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정답 구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형태로 R마크다운을 통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 RStudio 상에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8개의 케이스 여러분 학습해 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번 차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예요? 뭐 50%, 70% 어떤 형태로 데이터 수집하게 만들고 그 값들을 이렇게 데이터 정제와 관련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중함값, 결집값을 뭐 추출하거나 또는 다른 값으로 대치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항상 출제될 거라고 미리 예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